안녕하세요. 신지선입니다. 오늘은 에크로벳 13번째 시간으로요. 암호 보안 및 그리고 교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요. 일종의 보안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문서의 일부분에 보안을 걸어주신다든지 혹은 문서 전체 파일 열기라든지 편집 기능에 제한 등을 주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보안 영역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내에 전화번호라든지 혹은 시큐리티 넘버라는 이 보안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13자리를 모두 표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러분들 증서나 이런 것들을 받아보시면 주민번호의 뒷자리라든지 앞자리가 별표 모양으로 변경이 돼서 실제 숫자가 나와 있지 않도록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문자, 텍스트의 일부를 이제 다른 문자로 대체 혹은 가려서 교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리덕션 기능인데요. 오른쪽에 도구 메뉴에 가시게 되면요. 보호라고 있습니다. 보호 탭에서 하단에 보시면 교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교정 적용을 해주기 전에 교정에 대한 속성을 지정을 해줍니다. 교정에 대한 속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교정에 대한 교정으로 내가 이제 만들 부분을 어떤 색상으로 채울 것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교정 영역 채우기 색상은요. 여러분들의 문서 배경색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서의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흰색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정 표시라는 것은요. 이 교정 영역이 이만큼 지정이 됐다라는 그런 교정 영역 부분인데요. 제가 예를 들면 전화번호의 뒷자리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교정으로 표시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정으로 표시한 후에 교정 적용을 해야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리덕션 기능, 즉 교정 기능을 사용하시려면요. 다시 적용이 한번 되면 다시는 변경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문서에 만약 교정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 문서는 교정 적용된 상태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 사본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사본을 만드신 후에 교정을 적용해 주시는 걸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정으로 표시한 후에요. 현재 교정 적용을 좀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지금 교정 적용을 못 봤는데요.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커서를 가져가시게 되면 교정 영역이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면 교정으로 적용했을 때 저희가 배경색을 흰색으로 채워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정 적용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그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뒤에 있는 전화번호 뒷자리가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예 숨기는 처리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교정을 적용하실 때는요. 다시 한번 교정 속성에 들어가서요. 현재 교정 영역은 흰색으로 채우되 여러분들이 지우고자 하는, 즉 가리고자 하는 텍스트에 오버레이 텍스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텍스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오버레이 텍스트의 크기가 예를 들어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다. 그러면 그 4자리에 맞추어서 교정 영역을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오버레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별로 입력을 해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번호 뒤가 4자리라면 4자리를 교정을 해야 한다면 별이 4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버레이 텍스트를 반복해 주도록 저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물론 여기에 적용될 사용자 정의 텍스트의 색상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똑같이 이제 교정 속성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요. 블럭 지정을 하고요.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시게 되면 이렇게 별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약간 좀 블록 지정을 길게 해서 이렇게 대시선까지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때는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 텍스트, 교정 텍스트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해주실 수가 있고요. 교정으로 완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교정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교정으로 적용하는 일부 영역을 마우스로 블럭 지정해서 적용해 주실 수도 있지만요. 교정 텍스트 검색 및 제거를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고급 검색 기억하시죠? 고급 검색에서처럼 일종의 찾아 바꾸기식의 형태로 교정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있는 모든 문서 중에서요, 예를 들면 제가 똑같은 고급 검색에서 찾았던 위치와 비슷한 위치를 선택을 하고요. 단어를 예를 들면 어도비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검색해서 검색을 하면 일단 1차적으로 검색 결과가 나오죠. 어도비가 포함된 모든 문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문서의 단어 전체를 교정으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단어의 일부를 교정으로 선택할 것인지 그래서 어도비 중에서 예를 들어 여기 뒤에 B2 부분을 별 표시로 표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따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문서를 찾아서 검색 및 제거, 즉 교정 기능을 적용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의 일부를 숨기고자 하실 때 교정을 적용하실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이 문서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해서 이 문서를 누군가 복사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출처를 밝히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그 출처를 원본 문서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자 하실 때가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공문서는 공문서다라는 예를 들면 배경 뒷부분에 무궁화 표시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워터마크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 패널이 있습니다. 도구의 페이지 패널에 가시게 되면요. 하단 부분에 워터마크라는 부분이 있고요. 워터마크를 클릭을 하셔서요. 워터마크 추가를 눌러줍니다. 워터마크에 여러분들이 입력하고자 하는 텍스트 혹은 이미지 등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를 선택하시려면 밑에 있는 소스 부분에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찾아보기 단추를 이용해서 우리 회사 로고를 가져오신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궁화 이미지 등을 가져온다든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를 저는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굵게 저는 좀 굵은 채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본고딕이 있으니까요. 본고딕 굵게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두껍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굵은 채가 있네요. 네, 좀 더 굵은 채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밑줄이라든지 혹은 글자의 색상 등을 선택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중간 부분에 보시면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등을 시켜주실 수도 있고요. 혹은 불투명도를 좀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치에 페이지 내용물 뒤에 나타날 것인지 내용물 앞에 나타날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색상을 변경을 하셨다면 굳이 뒤에 나타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만약 텍스트 색상과 비슷하거나 좀 알아보기 힘드신 문서인지를 확인을 하신 후에 페이지의 위치에 맞추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문서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서, 이 페이지에만 적용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복수 선택 의 경우는 다른 파일들도 가져다가 함께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의 45도 회전으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각 문서 페이지별로 모두 워터마크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서의 일부분이나 문서의 내용물 자체에 어떠한 표시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문서가 웹이나 아니면 어떤 인터넷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문서의 일부분을 누군가가 고치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져다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고자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암호화입니다.
암호화에 가시게 되면요. 암호로 암호화 하실 수도 있고요. 인증서로 암호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증서는 에크로벳에서만 제공하는 인증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인증서로 암호화를 하시게 되면 만약 이 문서를 함께 보고자 하시는 그분에게는 그 인증서도 함께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암호로 암호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 문서를 암호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서를 아예 열 때 암호를 걸어주실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제 문서 열기 암호는요, 저희가 256비트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 문자, 대소문자 등 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 암호를 걸어서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옵션이 무엇인지를 중간에 권한 부분을 통해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권한 부분에 문서의 편집과 인쇄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쇄를 할 수 있게는 하더라도 저해상도로 떨어뜨려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인쇄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혹은 변경을 아예 할 수 없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문서의 일부분들을 편집할 수 있도록 다른 문서는 건드리지 못하되 서명 필드에 서명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문서들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중간에 보시면 텍스트나 이미지 및 기타 내용 등을요,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PDF 문서 내에서. 네, 근데 이 부분을 블럭 지정한 후에 다른 곳에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이 부분도 누가 가져다가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요. 네, 에크로벳 10 이상 버전에서 256비트 암호화 방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암호화 방식을 변경을 해서 문서 열기 암호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을 하고요. 문서 열기 암호 및 편집 권한 암호를 걸어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문서 열기 암호에만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서를 완료할 때 다시 한번 저장을 해야지만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네, 금방 사용한 암호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편집 문서에 사용한 암호하고요. 문서 열기에 사용한 암호를 다르게 입력을 해서 넣어주셔야 하고요. 저는 이제 각 2번의 그 패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을 과정을 거친 후에 여기 보시면 문서를 저장해야지만 보안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문서를 그대로 지금 현재는 뭐 인쇄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저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저장하는 순간 이제 파일에 인쇄를 할 수 없게끔 보안이 걸려 있죠. 또한 저장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문서를 제가 닫고 다시 한번 열어보려고 할 때 이렇게 문서 열기에 대한 암호를 입력하라고 나오게 됩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왼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암호로 적용된 문서는 여러분들께서 파일의 속성에 가시게 되면 암호로 보안이 걸려 있는지 인증서로 보안이 걸려 있는지를 선택을 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또한 왼쪽에 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중에서 보안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패널에 권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소중한 그 PDF 문서를요,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문서의 일부분을 이러한 교정이나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